안녕하세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때 플랫폼 라이더들을 모시고 그 노동환경에 맞는 환경을 얘기를 해주고 또 직업 전문의이신 류현철 소장님께서 직접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인 2부 시간에는 저희 동남권 권역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인데 이 송파에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큰 시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내리거나 하차하는 이 역할을 하고 계신 가락시장 하용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 류현철 소장님과 같이 2부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지금 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참 어려운 환경들이 많은데 우리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은, 취약 노동자분들은 그런 거 따질 새도 없이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코로나19에 맞춰서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유튜브 영상이 알려져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이런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지역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류상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직업환경 전문의이신 일환경건강센터 부센터장님이신 류현철 소장님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시장 항운노조죠. 서경항운노조에 계신 한국청과 동아청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작업하시는 두 분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줘 보시죠. 예, 서영철이라고 합니다. 한국청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뭐 한 25년 됐습니다. 아, 25년. 네. 선생님도 한번 간단히 네. 인사해 주시죠. 저도 뭐 가락시장에서 하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가락시장 상차 하차하는 이 노동자, 하역 노동자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 네,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근무일계 진학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 또 그 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본 적도 있고 그래서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업무량에 대해서. 네. 이게 또 상차가 이런 도매시장도 있지만 상하차가 또 산지에서도 있잖아요. 이런 노동자들도 만나보셨죠?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로 이제 직업환경의학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직업환경의학을 하다 보면 하는 것 자체가 일상적으로 건강 문제들을 의사니까 뭐 만성질환도 봐야 되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근골격 질환 문제들 밤새 일하니까 뭐 혈압 높아지고 당뇨 조절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심혈관계 질환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근골격 질환 같은 경우는 업무 부담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안 아픈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어깨, 허리, 무릎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들 아프시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조사를 하고 산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하고 가기도 하고요. 가보면 이제 사실은 시간도 되게 조사를 하기 어려워요. 새벽 시간에 저희도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일환경건강센터 말고 이게 뭐 다른 산재병원에서 이런 건 업무 관련성 평가라 그러거든요. 이게 일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가서 보면 새벽 타임에 가서 보면 정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고 하시긴 하는데 하여튼 뭐 곁에서 보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일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셔갖고 한 번 기회를 들어오면 제가 끼어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이렇게 상하역 노동자들이 보시고 계시니까 잠깐 일환경건강센터에 대해서도 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소개받았듯이 일환경건강센터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환경건강센터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긴 한데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들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숲과 나눔이라고는 공익재단 소속이고요. 사실 만들어진 지는 1년 반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저희들이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에 뭐 이런 정도 경제 능력도 되고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분들이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장, 뭐 한 50명 미만, 10명 이렇게 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실 회사의 경제적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나 또 혹은 사업주들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법 제도적으로 노동자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수고용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플랫폼 노동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법 제도적으로 조금 안전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건강 문제들을 좀 다루고요. 특히 좀 더 나가서 건강 문제가 작업 환경이나 일 때문에 오는 것들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런 것들을 주로 전문을 하는 소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것처럼 전문과가 있는데요. 그게 직업환경의학입니다. 저는 직업환경의학을 전문을 했고요. 저희 센터장님하고副센터장인 제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근무역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물리치료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위생기사분이 계시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고객하고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심리적 문제를 상담한 심리 상담사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아마 지역에서도 유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신데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이 먼저 시작하고 그렇죠. 여건들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를 서울에서 먼저 이렇게 그렇죠. 하시니까 네. 먼 걸음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먼 거리에서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유튜브 방송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영상 촬영본을 보시는 분도 뭐 부산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점도 굉장히 이런 비대면 교육이라는 게 코로나19 시대에만 맞는 게 아니라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잠시만요. 네. 이 유튜브 방송은 또 이런 점이 좋아요. 그냥 막 불쑥불쑥 들어와도 뭐라 하지도 않고 우리 서영철 선생님은 25년 동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25년 동안 하시면서 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혹시 지병이나 내지는 이 일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치료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깨가 좀 안 좋아요. 어깨. 예.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어떠세요? 다른 분들. 거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죠. 허리 특히 뭐 전신이 병원이라 생각. 전신이 병원이다. 예. 근데 이제 요통 환자들이 요통 환자. 많고요. 요통. 이 무릎. 무릎. 대부분 다 그래요. 이제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깨라든가 또 이제 이 식사 시간이 또 이렇게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이제 위장병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까도 보니까 그 만성 질환인 뭐 고혈압이나 네. 뭐 당뇨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느껴보니까 노동환경도 안 좋은 뿐더러 고질적으로 만성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계속 이렇게 노동에 노출되다 보니까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또 잠을 첫째 못 자고 뭐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죠. 두 분이 야간 근무자니까 네네. 선생님 우선 잠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좀 그렇죠. 얘기해 볼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밤에도 불을 밝히고 일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도 이게 만들어지기를 밤에는 어두우면 자고 날 밝으면 일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이제 엄청 동안 오랫동안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유한 생리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뜨는 게 주로 이제 일주기라 그러는데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몸의 사이클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밤에도 불을 밝히고 그리고 24시간 뭔가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빨리 오늘 하면 내일 도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네, 그렇죠. 그래서 교대 근무, 야간 노동들이 굉장히 보편화됐죠.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공장 기계를 계속 24시간 돌리려다 보니까 제조업에서도 그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는데요. 사실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주기로 해가지고 몸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밤에 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역전이 되는 건데 역전이 된다면 생기는 문제는 잠을 잘 자야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하고 일을 쉬어주고 다시 회복기를 거쳐가지고 건강한 건전한 상태로 돌아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 잠을 자게 되면 첫 번째로 혼한 데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 수면 관련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해가 뜨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안막 쳐도 안 나와요? 안막을 치면 비교적 괜찮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는 동안에 계속 밝은 데서 일하고 있다가 계속 그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그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잠이 잘 안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충분하게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위장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위장장애 문제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규칙해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잠이라는 문제들 자체가 여러 가지 몸들 리프레시 시켜준다는데 그게 안 된다 보니까 고혈압, 뭐 예를 들면 당뇨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발생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기란 것 자체도 보통 밤에 되면 자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리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약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약도 보통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약이 조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도 사실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약 먹는 시기도 불규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질환들은 잘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기를 거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 직업방역을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간 교대 노동은 안 하지 않는 이상 건강상 영향들을 줄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렵네요. 25년 동안 하셨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네. 네? 근데 여기도 우리 그 시장 노동자들도요 작업 조건이 또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틀려요. 또 뭐 이분 같은 분은 야간 머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관리자들은 일주일 야간하고 일주일 주간하고 왔다 갔다, 네네. 이렇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이제 야간 근무하다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주간 근무를 바뀌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게 뭐 컨트롤이 안 돼. 그렇죠. 잠이 잘 안 와요. 한 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죠. 얼른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두 분은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잠 잘 자는 방법? 잘 자는 방법이 없나요? 집에 가면 네. 그거 이제 그 전에 이제 술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그렇게 자고 그랬는데 네. 또 그게 또 잠 못 자고 술 먹고 더 그러면 또안 누적되고.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수면 유도제, 네네. 수면 유도제 이제 그 조금씩 뭐 주문 돈을 받고 자고 네네. 그러지. 아, 그렇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수면유도제를 네네. 장기 복용하는 것도 별로 좋을 이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발생하긴 하지만 이게 사회적 관계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사실은 잘 못 자게 되면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일상들 모두 낮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보면 그 거꾸로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정말 술 한 잔씩 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우리 신경리를 억제하니까 좋르긴 해요. 근데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못 얻게 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잠드는 것 자체가 훨씬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서 차라리 저희들이 권고를 드린 것 자체는 요즘 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드셔야만 잠을 주무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면 유도제를 약간 드시는 것들 자체가 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어. 이제 물론 안 먹고 환경들을 잘 유지해가지고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수면 유지가 잘 안 되시거든요. 아. 그래서 술을 먹고 드실 바에는 술을 안 하시고 수면 유도제들을 의사 처방에 맞게 드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다고 요 있어요. 부분은 편집해야 되겠네요. 네. 제 아내가 보면 이거 네. 분명히 술 먹지 말고 수면 유도제 먹으라고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편집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이제 네. 야간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네, 술도 끊고 약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주 너무나 좋은 정보를 지금 얻었어요. 네네. 아, 약을 술보다 네네. 약을 수면 먹는 유도제가 도리어 네, 낫다. 네, 저도 맞습니다. 바뀌었어요. 저도. 대부분 이제 술에다 많이 의존하고 네. 다 술에 의존하죠. 저도 뭐 먹고 잡았지만은 잠은 자요. 네. 잠은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운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선생님한테 이거 네. 상담해 보니까 술 먹고 자면은 망치 한 대만 두대 맞고 자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더라. 제발 술 먹지 말아라. 어떤 선생님이 말 참 네,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술 뭐 별로 안 먹고 그냥 술 유도제. 그것도 잠을 저도 자야 일을 하나 깼네요. 좋은 정보였어요. 제일 안 좋은 건 술도 먹고 약도 먹고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네, 안 좋습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이렇게 잠도 얘기해봤는데 술 얘기도 또 나왔는데 네. 이게 그 노동 강도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몸소 하는 일을 노가다 해서 저속된 표현을 쓰잖아요.
그 힘든 일 하신 분들이 술, 음주, 또 담배 이런 흡연 문제가 만성으로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전에는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지금은 흡연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네.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 시장도 많이 네, 바뀌었습니까? 흡연자가 많고 비흡연자가 적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역으로 됐어요. 지금 아, 흡연자가 적고 다행이네요, 그죠? 네. 비흡연자가 더 많고. 그럼 술은요? 술들도 이제 보면 이 작업 일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네.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려고 한 잔씩 드시고 그러는 거 같아요. 여기가 이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취약 노동자들을 저희들이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전 들었었어요. 시장에서 이제 시장의 이 중도민들의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니까 아들들이 오는데 이제 두 분 선생님도 25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지금 백발이 성성하신데 가면 이 젊은 사장들이 저기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대하듯이 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심리적 영향을 준다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시장이 좀 특성상 그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좀 있죠. 조금 남좀 비하하는 듯한. 내가 보면 또 빈정상하고 그런 일이. 때릴 수도 없고 참 예, 예. 예? 참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겠어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간 쓸개를 집에 놓고 다 오니까 냉장고에 아예 보관해 놓고 전혀 나오시군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집에 놓고 옵니다. 야, 이것도 참 우프다라는 얘기가 딱 생기네요. 웃지도 못하고 슬프지도 않고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거는 첫 번째 출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일이라든가 노동이라는 것 자체, 그 자체의 가치들을 사실 잘 인정 안 하고 그 주변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본다는 거죠. 일이 험하고 남들 안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자체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좀 새로 다 바라봐야 할 문제다.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들, 일하는 사람의 노동에 대한 존중 자체가 사실 인간에 대한 존중인데 그것들이 좀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새로 생각해야 되고 저는 이게 뭐 이런 노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노동이 코로나 시대로 더 훨씬 더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택트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생계 문제라든 먹고 입는 거, 애들 교육 문제 이런 걸 다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플랫폰이나 전화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중개해주는 분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배달 노동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배송도 막 일찌감치 해야 되고 문화까지 갖다 주고 장 보러 가던 것도 없애고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시대 훨씬 사회적인 거리감을 두라고 했을 때 그 사이사이 거리두기를 연결시켜 주는데 굉장히 많은 노동자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노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인정해 주고 네, 인정해 주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는 분이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방송하면서 우리 류 소장님을 부센터장님 센터장님으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네, 부센터장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도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아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랬는데 우리 류 소장님 같은 분은 또 처음 알아갖고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 이런 깨어있는 의사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오늘 일을 하시다 보면 작업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아까 상하차들을 하다 보면 몸에 이런 어떤 아까도 뭐 여기 어깨라든지 무릎, 허리, 뭐 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우리 간단하게 또 스트레칭, 테이핑 요법, 운동선수들 이렇게 테이핑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뭐 두 분 중에 어디가 뭐 팔목이나 이런 쪽에 뭐 아프거나 아픈 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우리 만병통치약 우리 류 소장님이 처방을 내려 주실게요. 팔목이 굉장히 팔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또 뭐 하차를 해도 어깨로 쥐고 어깨로 하고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고 네. 거의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팔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압박 분배를 하면 조금 괜찮아요. 예. 근데 과일이나 야채나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하중 자체가. 그렇죠. 이 일하는 특성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하차 상하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중량분을 취급하는 것이 뭐 톤 단위로 따지면 예전에 뭐 5톤부터 10톤까지 취급을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이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되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단위 무게들 자체를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10kg 이상 하지 마라 되도록이면 20kg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쪽은 아직까지 생산하고 되면 포대에다가 넣거나 하게 되면 뭐 사이즈에 따라서 무게는 어떤 건 20kg 넘어가고 또 한 가지는
망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네. 말씀 네, 잘하시는데요. 20kg가 아니고 50kg. 네네. 그러니까요. 그 제조업에서는 20kg 미만으로 하도록 법 예, 제도적으로 돼 예.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제 미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자체 무게들이 너무 크고 잡기도 되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근력들 자체가 훨씬 더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폐기물 쓰레기 봉투 자체를 사이즈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단위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그 생산 현장에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힘드니까 그냥 막 놓고 막 담아가지고 예. 그럼 이제 잡을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손을 쓰더라도 편하게 손잡이가 있을 때 부담하고 손잡이가 잘 안 돼 있고 없을 이럴 때. 때 부담이 훨씬 더 크고요. 무게 단위가 크게 되면 똑같은 무게를 나눠 드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그 직업성 근골격 질환, 소위 산재로 이야기 들어오는 것들의 부분들이 제일 흔한 질환들을 한 6개 잡아보면 경추간판 탈출증, 요추간판 탈출증, 그 다음에 그 팔꿈치 테니스 엘보우, 어깨 회전근개 질환,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반월상 연골 파열, 그 다음에 손목에 이제 수근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만 상하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거 한 9년 이상 하게 되면 다 생기겠더라. 무릎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하면 생기겠더라. 팔꿈치는 한 1년만 하면 생기겠더라. 요 허리 같은 경우는 하루 2톤 이상 하는 사람들 다 생겼. 이런 걸 보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다 힘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할 때는 한 가지는 조건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인력으로 하던 게 최대한 인력을 줄여주는 거. 기계. 네, 인력을 줄여주는 거, 단위 포장을 줄여주는 거, 단위 포장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급하는 방법들에 대한 개선을 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이렇게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그 그림들을 못 갖고 왔으니까 스트레칭 같은 거 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네네. 팔을 많이 쓰시고 거기에 이제 만성적으로 또 오신다고 손목이 많이 하니까 아프셔요? 네. 어느 쪽으로 주로 손목이 많이? 이쪽 양쪽 다 예, 전체적으로?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손목을 먼저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손목 같은 경우는 아프신 이유가 손목도 아프겠지만 사실 주먹을 살짝 쥐어 보시면 이쪽에 근육들은 괜찮아서 여기요? 아프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손목이 아프다는 것 자체는 손목에 힘을 줘서 많이 버티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네. 손목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이쪽이 팔꿈치 아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팔꿈치가 먼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목이 아프기도 한데요. 주로 그렇게 영향이 되는 것 자체는 이 앞팔의 근육들입니다. 이 앞팔의 근육. 이렇게 눌러서 아프시다는 것 자체는 여기 긴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긴장이 걸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붙여있는 게 여기를 막 잡아당기고 여기 긴장에 힘을 많이 주고 일을 많이 하게 반복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여기 긴장이 많이 가면 여기 테니스 엘보가 이쪽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 손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앞팔의 근육들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아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하실 때마다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쭉 펴셔가지고 어깨를 일자로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이렇게. 네, 아프신 손은 이쪽인데 이쪽 먼저 해보실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어깨 똑바로 하시고 아프시죠? 이렇게 아플랑 말랑 할 때 당겨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아프면 안 되고 아플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 이거를 잘 이완시켜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한 하루에 10번씩 세는 것 자체를 한 10번 정도, 10초 정도 세는 거를 스트레칭. 네, 짧게 이렇게 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고 치우고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아플락 말락하게 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강도를 주시려고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조금 더 당겨 주시죠. 그냥 아프지 않게.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고 여기서 밑 방향으로 슥 마사지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 팔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 앞팔을 풀어주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팔이 당길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당길 때는 이걸 뒤로 이제 위로 아.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하신 좀 상태 당겨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팔꿈치를 안 구부리셔야 돼요. 여기가 많이 단축이신 분들은 딱 당기면 굽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딱 할 때 근데 굽히지 마시고 어깨 똑바로 하신 상태에서 쭉 당겨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주시고 좀 쉬어주고 한 5초 정도 쉬었다 또 해주고 이렇게 하루 10번씩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 또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도 했던 체조인데 손끝을 붙이시는 겁니다. 바닥은 붙이지 마시고요. 손끝을 붙여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손가락을 세워주시고 어깨를 드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쪽에 힘을 주셔. 여기다 힘 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에 힘은 안 주고 이렇게 앞가슴에 근육을 쓰지 말고 양쪽 팔꿈치를 안쪽으로 밀어준다는 생각하시고 쭉 밀어주세요. 네, 손끝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10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대로 이렇게 똑 돌리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많이 쓰지 마시고 팔꿈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게 앞팔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이 약간 긴장이 걸려있으니까 주먹을 하나, 둘, 10번 정도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시다고 해서 손목만 이렇게 막 해주시는 것보다는 네네. 이 앞팔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우리는 손목만 이렇게 계속 주물러 이렇게 손목만 주물러 효과고 여기는 대부분 힘줄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 그리고 손목 밑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손목 터널 같이 증후군 또 아까 했던 체조들을 하시게 되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은 경우 손목이 아프면 잠깐 제가 테이프를 죄송했는데 거기 올려놓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테이프 커팅? 이게 딴 거예요. 손목 아프니까 외상가용 해드린 거라서 지금 손목이 전체적으로 아프시게 되면 제가 테이핑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같이 나왔던 예. 손목기는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길이로 여기 한 5cm 이상 나오게 해서 여기 손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접어요. 이건 그냥 인터넷에나 이런 데서 많이 팔건 약국에 팔거든요. 반 좀 접으셔가지고요. 자르는 겁니다. 다른 걸 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반 접으시는 거예요. 반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이는 뭐 한 30cm 정도 해주시는 거고요. 반을 접으십니다. 접으셔가지고 테이핑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를 세모꼴로 잘라내는 겁니다. 세모꼴로 하나 잘라내고 세모로 자르면 이제 마름모가 그래서 마름모가 되니까 손가락 2개 들어갈 줄. 손가락을 넣을 거예요. 아. 이렇게 딱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마름모가 되면 저희가 이제 편집본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살짝 이걸 뜯어가지고 이제 잘 붙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 여기만 살짝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종이를 살짝. 이 테이핑은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이 아프시죠? 네. 이쪽 뭐 다 아프시다 그러면 네네. 이 사이에 끼우는 거예요. 손가락 2개 사이에 쭉 손가락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끼우는 겁니다. 끼우고 자 중요한 건 테이핑을 하실 때 이게 탄력성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당겨서 붙이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최대한 손목을 이쪽을 일단 꺾어주시면 제일 늘어났죠? 네네. 늘어나면 이거를 테이프 길이만 살살살 이렇게 어. 당기지 말고 당기면 안 돼요. 오. 손목은 길이는 최대한 늘려주시고 살살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잘못하신 분들이 이제 자꾸 당기는 거예요. 당기면 안 돼요. 당기면 안 되고 그냥 이건 그대로 종이 길이만큼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반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려가셔가지고. 뒤로. 그렇죠. 아유, 정말 이해적이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당기시면 안 되고 살살살살. 이거는 쭉 가장 늘어준 상태에서 테이핑은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당긴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죠. 이렇게 돼야 잘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손목에다 감아줄 겁니다. 손목에다 감아줄 건데 그건 잘라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목이 여기 아프시니까 네네. 제일 아프신 부분 접히는 부분에다가 이 정도 길이 한 15cm 정도 길이를 자르셔가지고요. 8지 정도 될 네네. 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을 좀 구겨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손목이 접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네, 반대로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냥 이걸 막 당긴 줄 알았어요. 네, 그럼 안 돼요. 전혀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살살. 자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면 이게 흔하게 손목을 보강해주는 테이핑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손목을 보강해주는 테이프예요. 너무 이렇게 가르쳐주면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하고요. 아니에요. 사실 의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요게 기본적으로 손목이 안 좋으실 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매일매일 해주시고요. 아주 편하네요. 네. 그 물이 다도
네. 물 드라이기로 잠깐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또 되고요. 네. 그럼 이거 한 하루. 2, 3일 괜찮아요. 2, 3일. 그냥 이렇게. 젖었으면 그 대신 말려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파스 같은 거 붙여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발진이 있으신 발진이 있으면 안 분들. 돼요. 아, 파스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아니 발진이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붙이시면 가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예. 빨갛게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뛰셔야 돼요. 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깨 부분도 사실 힘든 게 있어요. 어깨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받아내리거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어. 그리고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어깨 이렇게. 그래서 계속 들어서 어깨에 맸다가 다시 올려놓고 들어서 맸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깨에 있는 근육이 파열되는 거예요. 근육이 아니라 근육의 힘줄이 파열되는 게 있어요. 그걸 회전근개 파열 보통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뭐 오십견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약간 다르고 많이 써서 하는 건 회전근개 파열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보통 어깨 제가 잠깐 만져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어깨에 이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는데 어깨는 관절이요 되게 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한 바퀴 돌아가고 뒤로도 한 바퀴 돌아가고 이렇게 사방팔방을 다 돌아가는 관절이 어깨 관절밖에 없어요. 손가락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팔꿈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깨 관절은 다 돌아가죠. 460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깨 관절 자체는 되게 좀 관절면이 넓고요. 뼈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연하게 운동성도 확보해주고 안정성도 확보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 위팔을 관절에다 붙여주는 것 자체를 하는 일 자체가 인대는 뼈를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인대가 아니라 힘줄들이 잡아주고 있어요. 인대라고 힘줄의 차이는 뭐냐면 인대는 뼈 사이를 연결시켜서 안정화시켜 주는 게 보통 인대라고 그러고요. 힘줄이라는 것 자체는 근육이 움직이려면 뼈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육이 뼈에 붙으려면 그냥 근육을 붙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줄로 하는 근육 조직이 슥 바뀌어가지고 힘줄로 바뀌어서 붙어요. 이걸 힘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깨는 이 어깨 근육 4가지 근육의 힘줄들이 어깨 관절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힘줄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 탄력성도 더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근육이 이렇게 어깨 딱 견갑골 위쪽에 딱 얹혀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요거 아프시네요 벌써. 예. 이게 이제 극상근이라 그래요. 다시 그냥 요 근육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요 뼈 밑을 지나서 요 팔을 딱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잡아주고 있어요. 요거의 근육의 힘줄이. 그다음에 요 밑에도 이렇게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어요. 요거 아프시죠 지금? 네, 요렇게 아프시래요. 요게 요 위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붙는 것 자체가 하나가 극상근. 여기 이렇게 견갑골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 뒤로 이렇게 딱 붙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이것도 잡아주고 있죠. 요게 딱 수축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고요. 얘가 수축되면 팔이 살짝 들려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서부터 견갑골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붙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제 만져지면 좀 아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윗팔뼈에 붙어 있어가지고 근육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요건 팔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육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개의 근육은 만질 수는 없어요. 이 견갑골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딱 수축이 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살짝 돌아가거든요. 이 4가지 근육의 힘줄이 하나, 둘, 셋, 요 바닥에 4가지가 근육 힘줄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이 힘줄이 잡아주니까 유동성은 좋은데 어떻게 돼요? 힘줄은 자꾸 움직이다 보면 잘 끊어져요. 제일 잘 끊어지는 게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힘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그러고요. 무거운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처럼 따라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딘가 탈이 난 거예요. 여기 관절이. 차렷해가지고 머리 위로 이렇게 손을 딱 붙여버려요. 박수. 이렇게 살 올리는 게 아니라 쭉 뻗쳐가지고 이렇게 박수 쫙. 이게 머리 위로 귀 뒤로 붙이셔야 돼요. 이게 귀 뒤로 잘 안 올라가시네? 안 펴지시는 아파요. 문제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붙여서 박수를 귀를 붙여서 칠 수 있으면 1단계는 통과하세요. 근데 지금 쭉 펼쳐가지고 안 되죠. 아파요. 언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 선생님은 잘 올라가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2단계는 뭐냐 하면 2단계는 제가 잠깐 뒤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했을 때 팔 이렇게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등을 긁잖아요. 이렇게 등을 긁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오른팔보다 왼팔이 좀 적게 올라가요. 보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왼손잡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이 적게 올라가고 왼손이 적게 올라가요. 그래도 높이가 비슷하게 견갑골 밑에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과해요. 그런데 이거밖에 안 돼. 혹은 이쪽 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렸을 때 팔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대편 얼굴에 이렇게 밥풀이 여기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떼먹는데
밥풀을 이렇게 떼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떼먹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쪽 팔하고 반대팔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오는 거리가 비슷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오시고 하면 일단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 그렇게 회전근개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십견 같은 게 있는데, 오십견은 조금 달라요.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관절 주머니에. 그래서 이제 오십견은 꼭 일 때문에도 아니고 가만히 안 써도 와요. 안 써도 가만히 너무, 그러니까 어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안 써도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써도 생긴 건 주로 이제 회전근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전근개라는 것 자체가 한 개가 끊어져도 다른 게 잘 기능적으로 잘 해주게 되면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버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전체 관절 운동을 잘 시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깨를 돌리기 운동을 좀 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는 딱 앞에 보시는 분도 어깨 관절은 이렇게 요런 상태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팔꿈치 줬을 때, 그리고 어깨는 크게 다 앞방향으로 다 돌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팔꿈치가 제일 큰 원을 그리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쭉 한번 올려보세요. 쭉. 그래서 힘을 줘서 팔을 바깥쪽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팔꿈치 밀어낸다. 쭉 밀어내고, 그 다음에 위로 돌려보세요. 쭉.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최대한 돌려줘서 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뒤로 한번 쭉 최대한 팔꿈치 최대한 뒤로 밀어내고, 옆으로 한번 최대한 뻗쳐내고, 앞으로 와서 이렇게 했을 때 후 하고 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나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깨 관절을 모든 방향 다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 이렇게 잡으라는 것 자체는 팔을 이렇게 돌리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앞쪽으로 최대한 올리시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팔꿈치가 제일 쭉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쭉 뽑아내시고 바깥쪽으로 쭉 밀어내는 거. 그 다음에 뒤로 쭉 민다. 최대한 뒤로 밀었다가 앞으로 와.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천천히 가야 돼.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뒤로 최대한 뽑아주고 바깥쪽으로 늘려주고 위로 올라와서 쭉 하면 소리가 나고 왠지 땀이 쭉 내려오면 이게 회전근개 근육들을 방향으로 다 스트레칭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것 자체를 하루에 10번씩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 해도 어깨가 굉장히 부담이 좋을 겁니다. 아니 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렇게 하면 국민체조들 다 나와서 하잖아요. 네네. 시장에서도 작업하시기 전에 이런 스트레칭 네네.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일하는 사람이 과연 이건 없죠. 없는데 관리해주면 아무래도 네.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보니까 이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둘 다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좀 더 아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어깨가 많이 안 어깨가. 저 같은 경우는 지게차 장비를 오래 했어요. 그럼 지게차는 이렇게 뒤돌아서 많이 하잖아요. 목이 아프시죠? 이거 목하고 이제 왼팔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 이게 안 올라갔듯이 이렇게. 그러다가 또 미술 때문에 풀리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어깨를 또 아까 라이더들도 이 아니, 어깨 다 장거시는 분들이 다들 여기를 어깨가 아파서 많이 애를 써요. 네. 그래서 장비는 주로 이렇게 지게차는 이렇게 헌적선으로 회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게차는 뒤로 보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 자체, 목부터 어깨 연결된 근육 자체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요즘은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이것들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리는 게 크면 클수록 또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들 자체들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들 똑같이 일단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이라 죄송합니다. 승모근 같은 걸 풀어주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의자가 있으면 의자 밑을 좀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를 풀어주는 건데 머리를 살짝 잡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의자 밑을 잡아주라는 얘기는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가 딸려 올라가면 스트레칭 잘 안 되니까 어깨를 내려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고개는 앞으로 숙여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허리가 쭉 펴진 상태. 이렇게 쭉 아플락말락 당겨주는 것 자체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초 정도 해줬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스트레칭 할 때는 항상 짧은 시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조금 당겨서 끝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아플락말락 할 때까지 해서 쭉 누려준 상태에서 그래도 한 10초 이상은 유지를 시켜주는 거. 7초에서 10초 정도. 그렇게 해야 입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런 운동이 귀찮죠. 귀찮지만 골병이라는 것 자체는
꾸준히 해줘야 좋아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힘들게 일하시고 난 다음에 주사 한번 빵 맞고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네. 힘들게 하고 뭐 내가 주사 한번 빵 맞게 좋아지는데 빵 맞으면 어우 좋아져요. 그리고 또 똑같이 일하죠. 네.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여기는 통증 클리닉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 다니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많죠. 근데 그 효과는 뭐냐면 자기 운동을 하긴 좀 힘들고 쉽게 누군가 가서 누워주고 난 다음에 주사 빵 놔주고 통증이 줄어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치료법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고된 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통증을 줄여주고 난 다음에 그 부하를 견딜 정도의 자신의 근육들 자체를 잘 이완시켜주고 근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누워있거나 주사 맞고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운동을 해줘야 좋아지는 건데 그걸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들은 일만 해도 힘든데 그 사이사이 언제 운동을 해?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이게 항상 그리고 종아리가 종아리 쪽이 붓고, 네네 붓고 부종이 있고요. 네네 이게 뭐 집에 가서 이게 좀 누워 있으면은 네네 다리가 이제 툭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항상 잘 때는 쿠션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네네네. 이렇게 자야 네네네. 잠을 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여기 스트레칭 한다고 다리를 쭉 이렇게 뻗잖아요. 이렇게 네네. 높이 들어서 네네 그럼 쥐가 나는 거예요. 아 네네 쥐가 네. 쥐가 나서 엄지발가락 이렇게 돌아가요. 양쪽에 네네. 엄지발가락 돌아가면서 요 가운데 여기가 딱 뭉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근육을 먼저 좀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오래 다리를 한번 좀 바꿔갖고 잠깐만 자리 자리 잡아보죠. 보시면 어느 쪽 다리가 주로 그러실까요? 왼쪽 뒤쪽이 예. 예, 종아리 이게 보면 예. 예, 무거운 걸 들고 특히 이게 지탱할 때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특히 자세가 엉거주춤한 자세가 물건을 들 때 앞에 뭐가 있대 엉거주춤한 자세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버티시잖아요. 그럼 허리뿐만 아니라 근육 다리 근육까지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런 상태에서 물건을 많이 들잖아요. 약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오래 서 있기도 하고. 그럼 장시간 서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보는 게 이 근육들을 먼저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 이거 아프지 항상. 그래서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아프게 되는 것 자체는 이 종아리 근육 자체가 잘 이완돼야만 발가락 움직임도 좋아지고 발목 움직임도 좋아지는데 오래 서 있거나 혹은 무거운 걸 잘 들면서 하지로 지탱하는 것들이 오래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폼 롤러라고 있어요. 어떻게 폼 롤러? 폼 롤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좀 스티로폴 좀 딱딱한 스티로폴 좀 생겨가지고 요가나 그런 거 할 때 바닥에 놓고 필라테스 이런 거 할 때 원통으로 생긴 거, 네. 원통으로 생긴 걸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거 비싸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냥 놓고 다리를 올려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 그것만 가지고 슬슬 굴려주시는 것만 해도 이 근육이 많이 풀려요.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시게 되면 되게 아프실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밑에다 놓고 슬슬 밑에 원통을 굴려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근육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이게 원래 근육은 현미경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 이렇게 늘어나 있어야 돼요. 근육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야 너 움직여 하고 딱 신경이 사인을 주잖아요. 그럼 딱 힘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늘어나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계속 힘을 쓰거나 어떤 일이든 간에 무리를 하게 되면 근육이 딱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축한 상태로.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근육이 딱딱하고 여기를 만지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팔꿈치라든가 종아리도 그 부분이 주로 이게 눌러보게 되면 이게 심박적으로 연결되는 부위, 이쪽 부위가 아파요. 이게 이 부위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있는 상태로 수축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늘어나 있어야 유연하게 늘어나 있어요. 평소에 잘 이완돼 있어야 어떤 운동을 시작하더라도 다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 끝이 붙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게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걸 이 상태에서 강제로 확 갑자기 느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달래죠. 달래는 것 자체가 마사지라고 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하든가 손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도구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어요. 보면 인터넷에 보면 폼 롤러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상태에서 쭉 올려놓고 슬근슬근 굴리는 거예요. 병으로 해도 그렇게 되겠네요. 괜찮긴 한데 힘들잖아요. 병은 작고 하니까. 그건 기둥이 있으니 올려놓기만 해도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쿠션 같은 거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지긋하게 눌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높게만 해서 이 상태로 요 높이를 살짝만 높이는 거죠. 앉은 상태. 그래서 지긋하게 눌러주는 것도 괜찮아요. 밑으로? 네네 눌러주는 것도 괜찮아요. 쥐가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쪽으로 요렇게 엄청 아프다. 아, 정강이. 목이 아프면 예. 안 일어나면 못 보고 일어나야 돼. 이게 이것도 정강이 근육이에요. 여기. 예, 이게 정강이 근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근육.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폼 롤러라 그런 걸 놓고 이 부위를 살살살 굴려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딱 눌러서 아프잖아요. 예. 눌러서 아픈 것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그 근육 긴장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래 서 있고 또 짐도 많이 나르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좋아진다기보다는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오래 게 풀려도 네네. 한동안 엄청 아프다. 네네. 그래서 그 단계가 오게 되는 것이 무리하게 동작이 생기거나 이럴 때 잘 오거든요. 무리하게 생기거나.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근육을 잘 이완시켜주는 것들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 들어갈 게 좋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앞에 시간에 이 배달 라이더들 길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륜차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참 그 환경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하차 노동자도 비슷한 곳에서 똑같은 네네. 현상들이 나타나요. 도리어 더 많은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이런 밑에까지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이런 활동들이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케어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뭔가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자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쁘진 않네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네, 선생님 계속 올라오셔야겠는데 이거 어떡하죠? 네? 뭐 사실 건강 문제가 뭐 근골격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교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출혈 같은 문제들이 주로 과로 또 문제가 되고 밤에 안 자고 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데다가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무거운 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은 것 자체가 되게 크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뇌혈관 같은 게 뇌출혈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평소에 이게 혈압이 높다고 그랬을 때 혈압이 적응을 하게 되긴 하는데 혈관들이 다 똑같은 두께도 아니고 다 똑같이 강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파티 풍선이 아니라 긴 풍선 불면 어떤 건 불룩해지고 어떤 건 가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그렇게 약한 부분 자체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뇌동맥 꽈리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가 이 상태로 힘든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그럭저럭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고 밤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힘쓰는 일을 무리하게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혈압이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럼 그 얇았던 걸 팡 터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차 할 때 특히 겨울이라든가 새벽녘이라 이럴 때 무거운 거를 갑자기 자기가 예상보다 더 힘이 드는 것들 응 하고 들다가 픽 쓰러지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래요. 많이 봅니다. 네네. 쓰러지신 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자체는 첫 번째는 만성질환 관리를 고혈압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40대 중반 넘어간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야간도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생활 여건이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엄밀하게 혈압 관리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약을 드시는 것들을 멈추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약을 드시고 그리고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있거나 온도가 변화가 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하게 과도한 노동을 하시는 경우는 더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밤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조절들 자체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여건들이 참 과로에 다 노출돼 있죠. 네네네. 참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또 시간적 한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관심 갖고 노동자들하고 더 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선생님도 계시니까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조절이 되는 고혈압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상대고 이 노동하시는데 방금 같이 이렇게 환경이 확 올라서 그게 터진다거나 이런 위험한 경우에 노출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무슨 습관화된 뭐 그런 스트레칭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스트레칭보다는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중요한 거는 시기가 좀 중요해요. 짜게 안 드시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이요법. 네, 짜게 안 드시는 게 그냥 저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소금 섭취량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국물 음식이에요. 국물 음식. 요리 자체는 소금 조금만 해도 되는데 국물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국밥류 좋아하시고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그 국물에 간을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소금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국물이 다 맛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건더기 먹는 게 아니고 국물 곰탕 국물 다 먹어야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 소금이 그 물에 다 녹아 있죠. 그럼 그 소금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반찬을 조리할 때 소금도 양이 또 조금 들어가고
국물에 녹아있는 소금을 다 섭취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물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더기만 건져 먹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가급적 먹지 말고 네, 조금만. 조금만. 라면을 꼭 밥 말아서 다 마시거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좋고. 염도를 줄여라. 또 한 가지는 체중을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체중이 뭐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체중 1kg 빠지게 되면 약 일정 정도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1 빠지고 0.9 빠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체중 관리하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려요. 걷기 운동 같은 거. 그렇죠, 걷기 운동. 그런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쟁적인 운동을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경쟁적인 운동이란 게 뭐냐면 런닝머신을 뛰어요. 옆 사람이 뛰어. 나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데 어머 속도가 나보다 더 빨라. 난 12. 경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자기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빨리 걷는 정도가 좋고요. 운동의 양 자체는 사실 가늠하기 좀 어려운데 뭐 맥박지기도 어렵고 할 경우에는 속옷이 살짝 젖을 정도의 강도로 속옷이 살짝 젖을 정도의 강도로 걷기를 속도를 조절하셔가지고 땀이 나기 살짝 나기 시작한 거 상태로 한 15분 20분 정도 유지해 주시는 운동 그 정도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3초 정도 다 하는 문제지만 술과 담배를 피해 주셔라.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담배는 안 피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 네, 그리고 뭐니 해도 필요하다고 이게 고혈압 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은데 약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면 되는데 왠지 약을 먹으면 내가 환자가 되는 느낌이 나니까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죠. 약은 안 먹고 난 다음에 별의별 일을 많이 해보시죠. 버리시죠. 뭐도 좋다는 걸 해먹고 좋다는 걸 해먹는데 그거는 다 우리가 생약 성분이라고 이게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도 원래 출발은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유효한 성분을 뽑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 돼 있는 약들은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고요. 왜 보조제냐면 효과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입증된 거 자체는 싸게 보급을 한 게 맞고 입증이 안 된 거는 그래 여지가 되면 돈 있는 사람 사 먹어라 이런 건데 우린 거꾸로 돼 있죠. 약을 먹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약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평생 먹어도 부작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안 먹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안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 그러면 만성질환은 평생 관리하는 병입니다. 완치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의 방법을 뭘로 할 거냐? 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생활습관 조절 잘 하니까 조절이 잘 돼. 그러면 생활습관 조절할 거냐? 뭘 하든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약 안 먹겠다는 분들이 술 좀 줄이세요. 그러면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담배 끊는 게 스트레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약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건 안 되고 약 드셔도 큰 부작용 없고요. 용량 조절하고 몇 달 정도 하시고 전혀 못 끊는 건 아닙니다. 못 끊는다 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혈압 정상화됐네. 약을 끊어야지 하고 임의대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그런 거고 뭐 큰 부담이 없으면 평생 드셔도 되지만 정말로 그게 싫으신 분들은 다른 거 생활 조건을 잘 맞추는 훈련들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약을 처음에는 좀 센 거 썼다가 단계를 좀 낮춰보고 그 다음에 용량을 좀 줄여보고 이렇게 쭉 해보셔도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감량이라든가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약부터 먼저 끊어버리고 딴 건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하니까요. 의사랑 상담을 잘 하시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셔야 되는 정도 혈압을 보통 140에 90을 잡습니다. 수축 혈압, 고양이 혈압을 그런 분들 약을 좀 드시는 것들 너무 기피하지 마시라. 약 먹는 거 크게 큰 부작용도 없고 훨씬 요새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약도 드시면서 살도 빼시면 네. 그 약도 더 끊을 좋죠. 수도 있는 네. 그 계기도 네. 되니까 네. 운동도 좀 하시고. 네, 그래서 끊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꼭 의사랑 상담을 하셔서 이 시간에 테이블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끊는 게 아니다. 네. 선생님이 끊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 한 시간을 하지 이런 생각하셨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경직된 게 풀어지셨어요. 한 시간 더 할까요? 또. 그러면 이제 어찌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 우리 상하형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짤막하게 좀 해주시면.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신데 두 분 얼굴도 좋고 하신 이유 자체는 워낙에 관리를 잘 건강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힘들어요. 금방금방 도망가고 막 어려운 힘들이기 때문에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일수록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렇게 자기관리를 하는 속에서 필요한 것 자체는 일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건들도 이제 조금씩 바꾸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너무 큰 단위로 묶어서 내오는 것들도 좀
비용이 들더라 좀 줄여보는 것들, 그리고 장비 개선을 해서 인력을 하던 것들 자체를 좀 장비를 개선한다는 이런 노력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같이 나누고 서로 북돋아가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담배 끊으려고 그러면 야 담배 끊는 놈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못 끊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로 도와가면서 협정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이 조건을 바꾸는 개선하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좀 할만한 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동남권 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슨 심리검사나 구강보건교육이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걸 저희들이 했을 때 안내 보시니까 막 그 좀 외면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받아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처음 하실 때는 좋은 거 있는지도 좋으시죠? 몰랐어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느낀 소감을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런 네. 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좀 알게 되고, 또 가락시장 노동자가 사실은 동양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은 비 오면 비 맞고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건 환경이 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노력해야 되겠죠. 예. 네. 선생님도 한 말씀 네, 간단히. 저도 오늘 참 공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우리 우리 차고 환경에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이게 보면 한 15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근무 시간이 그래요. 사실 힘들지.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노동자들이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임금이 대우치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것 많이 토로를 하고,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포장이 소포장화돼 있어야지 포장이 작아졌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기계화 이렇게 추진해가지고서 지금 많이 그 장려하고 지금 기계화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기계화해가지고서 장비를 내려놓고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빠르게 작업해서 오긴 오는데 내려놓으면 다 수작업을 해, 선별 작업을 재작업. 그러니까 우리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 방송 시간 앞에서 해야지 잘리지가 않는데 끄트머리에 지금 카트해야 될 시간에 이 말씀을 길게 하시려고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잘랐습니다. 그 얘기는 또 방송 끝나고도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시대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 2부를 통해서 플랫폼, 1부에선 플랫폼 라이더들 노동자, 2부에선 가락시장 상하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2주 뒤에 다시 정확하게는 8월 12일 날 수요일 날 3시부터 다시 또 다른 노동자들을 초대해서 또 전문의 선생님들 모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부, 2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곳에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또 느껴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심층적으로 더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렵게 처음 이런 기회인데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가죠?